지금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주주환원 정책 이야기가 뜨거운데요. 일각에서는 무려 150조 원까지 거론할 정도로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을 어떻게 할까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에요, 모두가 바라보는 기대감을 봐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어요. 야, 주주환원 정책 이렇긴 한데 앞으로 주주환원 정책 정말 많이 할 거니까 이건 좋은 주식이야 라고 하면서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무려 100조 원에 이르는 배당을 합니까? 구체적인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비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고, 삼성전자의 기존 공식 정책은 2024년, 2026년 잉여현금 흐름의 50%를요 주주분들에게 환원을 하고 연간 정규 배당을 약 9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지급한다, 이겁니다. 근데 갑자기 삼성전자가 수백조 원에 이르는 주주환원 정책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왜 돌고 있느냐? 돈이 남기 시작해서 그래요. 회사가 당연히 AI 메모리 호황으로 현금 창출력이 커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도 남는 현금을 주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의 표출인 거죠. 회사가 이 정도로 자신감이 있으면 앞으로도 우리가 꿈꾸는, 기대하는 회사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정리할 건 뭐예요?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로 오는 게 아니라 회사가 주주 환원 정책을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는가에 따라서 회사의 자신감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회사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가, 앞으로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주주 환원 정책의 규모라서 오늘 주주 환원 정책에 반응했던 상황입니다. 이해가 되셨다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자, 여기 잠깐 보실까요?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8월 18일에 만들었었던 최고가 얼마죠? 28만 8천 원이에요. 얘가 이걸 뚫어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급등에 대비하셔야 돼요. 우리 채널 공식이죠. 코스피 현물을 외인이 매도하고 선물을 매수한다, 달러를 매도하고 있다.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자, 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은 이 공식을 잠깐 패스하고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자신감의 표출로 주가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 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 재료가 있으면 28만 8천 원 돌파하고 나서 한 번 더 크게 갈 거거든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파운드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한 게 뭐냐면요, 주주 환원 정책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회사가 정말로 앞으로 정말 많은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배경 뭐예요? 이렇게 큰 급등할 수 있었던 배경, 반도체 세일즈 가격이 미친듯이 폭증해서 그렇죠. 반도체 세일즈 가격이 미친듯이 폭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전닉스가 정말 잘한 게, 와, 나 진짜 너무 통쾌했어요. 원래는 반도체 수요가 막 급증하잖아요. 그럼 부랴부랴 공장을 막 빨리 지어요. 공장 라인 다시 막 더 늘리고. 그럼 반도체 수요가 급증한 만큼 공급하는 물량이 늘어나면서 더 많이 팔아서 회사가 더 많이 남길 것 같잖아요. 근데 반도체 공장 짓는데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렇게 다 지어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공급하는 물량이 많아지니까 평균 판매가가 낮아져요. 그럼 뭐가 낮아져요? OPM이 낮아져요. 즉 마진율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삼전닉스가 정말 잘한 게 공장을 서둘러서 증설을 안 했어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막 주가가 올라요. 아직은 좀 기다려, 증설하고는 있어, 기다리면서 막 올라요. 근데 원하는 만큼 메모리 반도체가 나오질 않으니까 내가 웃돈을 줘서라도 사겠다라고 하는 고객사가 많아지면서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물론 여기는 레버리지 역할도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많이 올랐던 만큼 조정도 나오는 건데, 그 조정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과격했죠.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왔으니까 이건 다들 아는 얘기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주주환원 정책보다 중요한 건 파운드이다. 이거에 우리 주목을 해야 돼요. 물론 TSMC 기술이 따라갈 수 없어요. 이거는 이 업계 관계자,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분들의 목소리라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뭐 우리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위대하다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TSMC의 파운드리 기술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 재밌는 이야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렸죠? TSMC의 반도체 기술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럼 고객사들은 삼전보다 TSMC를 더 원하겠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최근 일부 파운드리 공정 가격을 또 뭘 했다? 최대 15% 인상을 했어요. 대상에는 4나노, 5나노, 8나노 공정이 포함이 되고요. 특히 평택의 SF4 라인은 사실상 풀가동 상태래요. TSMC의 생산 능력이 지금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고객들이 삼성전자를 찾기 시작을 했고, 삼성전자는 우리 메모리 반도체 함께 공급해 줄 테니까 파운드리도 함께 해 하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TSMC에 비해서 당연히 기술적으로 뒤떨어지죠. 근데 고객사들이 파운드리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거래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맞춤형 반도체라서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대격변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컨콜에서 2분기 컨콜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죠? 삼성전자가 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야, 나 이런 이야기하는 거 처음 봤어요. 지금 삼성전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올해 삼성전자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파운드리가 흑자를 볼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자신감이거든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자, 메모리는 지금 평균 세이즈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지금 적자는 파운드리거든요. 맞나요? 메모리보다 파운드리가 더 큰 시장인 거 다들 아시죠? 여기는 고마진이에요, 고마진. TSMC가 저렇게 대단한 것도 남는 장사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마진율이 많이 남아요. 근데 TSMC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보면서 부러워하죠. 근데 우리 우려는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처럼 계속 비싼 가격으로 팔리기 쉽지 않을 테니 그 다음 장기 전략으로 파운드리, 결국 메모리 반도체 가격 거품이 꺼지고 나면은 파운드리의 고수익성을 주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위해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 더 줄 테니까 파운드리도 해 라고 하면서 파운드리의 적자 축소, 흑자 전환 모멘텀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027년도에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의 최절정기 찍고 파운드리의 흑자 전환 모멘텀까지 붙는다면은 이거 주가 40만원 못 가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신용 물량을 항상 주의를 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삼성전자는요, 레버리지 그나마 좀 뭐 완화됐다라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레버리지로 인해서요, 그야말로 천하제의 단타 종목이 됐어요.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나온 주주 환원 정책이 단타만 하지 말아라, 우리 이 정도 자신감이 있다 라는 것을 선언하면서요,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 가치를 바라보면서 장투를 하는 큰손이 돌아오게 만드는 모멘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까요? 지금 반도체가요, 한국 전체 수출의 47.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야, 반도체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근데 7월달에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79% 증가한 410억 달러였거든요. 즉, 한 달 반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강세를 그리고 있는 게 반도체 수출이에요. 주가가 많이 오른 것도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슈는 실적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에 주저하는 정책으로 우리 실적 이만큼 좋아요, 우리 실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파운드리 상황이 시작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믿기 힘들겠지만 파운드리가 그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다음 주 보이죠? 다음 주 엔비디아가 8월 26일 뭐랍니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은 뭘 볼 거예요? 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주목할 텐데, 루빈의 제품 램프업과 더불어서 인공지능 투자 지속 여부를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꺾이는 순간 파운드리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꺾이면 주가도 꺾이는 건데, 이게 꺾이면 파운드리 기대조차 못하는 거예요. 왜? 얘가 지금 실적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잘 되어가는 것도 결국 이 실세가 있으니까, 이 실세에 등 힘어서, 이 실세 등에 엎혀서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엔비디아 실적에서 뭘 봐야겠어요? AI 데이터 센터 캐펙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가, 루빈의 공급망이 여전히 강한가, HBM 공급 부족이 계속되는가. 이 세 가지는 시장이 이미 기대하고 있는 거고, 시장이 이미 여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거야 라고 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요즘 글로벌 환경 자체는 어때요?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어떤 상황이죠, 여러분?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계속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인공지능 투자하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 지금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남아돈이 현금 다 쏟아부어서 AI 투자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뭘 했습니까? 엔비디아가 뭘 했어요? 아, 우리가 대출까지 해줄게. 대출까지 하면서 너네 인공지능에 투자해. 근데 만약에 여기서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투자의 부담을 느끼겠죠? 그럼 투자 열기가 꺾이겠죠? 그럼 반도체 수요가 꺾이겠죠? 주가도 꺾이겠죠? 이거 항상 긴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는 웬만하면 여러분들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금리, 인공지능 투자 열풍, 이거는 기본 베이스로 가는 것이고, 이게 괜찮으면 뭘 보는 거예요? 이게 괜찮으면 주가 폭등하는 게 아니고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파운드리, 이거요. 그러니까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삼성전자가 별로라는 게 결코 아니고요. 금리가, 인공지능 열풍이 주가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게 실세예요. 이걸로 폭등했어요. 삼성전자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네,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를 할 만한 게 있어야 매수라는 걸 할 텐데, 그럼 주가가 오르는 건데, 이건 이미 사람들이 싹 다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미래 장밋빛이 있어도 이미 기대를 하고 있는 내용이면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그걸 뛰어넘는 게 필요하죠. 그동안 항상 아픈 금쪽이었던,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에서 대격변이 시작된다. 이게 바로 슈퍼사이클입니다. 슈퍼사이클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에서 그걸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첫 단추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막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엔비디아 실적으로 올라갈 기회를 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주가가 오르는 겁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정리 한번 할까요? 자, 내용 유익하시다면 구독까지 하시면 좋겠죠. 자, 구독과 댓글까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삼성전자의 주가가 28만 8천 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주가가 단기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자, 단기 급등의 가능성, 오늘 현물과 선물, 달러 선물, 그리고 호가창 보면은 거의 99.9%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자, 우리 채널 공식에 대해서는, 자, 선물시장을 분석하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등락률을 예측하는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다뤄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확률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주주환원 정책은 천하제 단타 대회를 열리게 하는 트리거이자 회사가 이만큼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을 표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삼성전자가 얼마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지,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거기에서 자신감이 확인되고, 또 이런 와중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었던 삼성전자의 미래, 장밋빛 미래가 그렇게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가가 올라가다 하면 눌릴 거예요. 그 다음에 뭐다? 파운드리. 이게 결정하게 된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확인할 게 많죠. 만약 엔비디아에서 예상한 것만큼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거 주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떤 위치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사활을 걸지 않았습니까? 비중 조절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송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비중 조절 못 하시고 몰빵하시고 지금 여기 뭐 빚내서 투자하신 이분들은 지금 여기가 어떤 위치인지를 아셔야 돼요. 박스권이 있잖아요. 맞나요? 자, 하락하는 와중에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격 돌파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락하는 주가가 추세를 돌려서 돌파에 성공하는 거라서 주가가 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단기간에. 근데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밀리면 다시 22만원 초반대까지 나오는 거예요. 다시 여기 박스권, 옆으로 가는 박스권만 나와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응을 뭐 무조건 뭐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그게 아니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방향성이 나온다. 얘가 여기서 쭉 밀어내면 단기 상승이 쭉 한 번 더 강하게 나오는 거고, 그럼 35만원, 37만원대까지 트라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35만원, 37만원 부분까지 삼성전자가 시도할 수 있겠다. 아시겠죠? 급등이 나오면.
자, 근데 월요일장 예상보다 갑자기 주가가 밀리면서 다시 이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은 22만 원까지 밀렸다가 가는 거예요.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흐름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으면 바닥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건데, 다만 이제 우리가 늘 해왔던 공식을 적용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99.9%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시장은 늘 변수가 있죠. 주말에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우리가 월요일장 체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니까 월요일날 분석, 장중에 분석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구독하시고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연락을 남겨두세요. 제가 바빠서 장중에 전화는 못 드리고요. 중요한 브리핑에 대해서는 우리 단체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고, 매수를 해야 되고 매매를 해야 되는 순간에는 문자로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번호를 저장해 두세요. 다른 전화번호와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 드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며, 네, 오늘 삼성전자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하나 챙겨드릴 건데요.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려도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ABL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AB바이오 인라일리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AB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